안녕하세요. 화장품 브랜드를 만드는 홍울입니다. 여러분들 복리후생 얼마나 갖추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작은 회사라면 시스템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직원분들이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작은 회사일수록 이 복리후생을 탄탄하게 가져가시는 게 회사의 로열티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직원분들이 좀 더 충성도 있게 회사에 대해서 좋아하시면서 다닐 수 있도록 복리후생 제도를 잘 갖추시면 좋은데요. 우선 저희 회사에서 갖추고 있는 복리후생을 좀 자랑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뒤쪽에서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지 마세요. 앞에도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복리후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작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분들이 행복해야 우리 회사도 행복하고, 물론 많은 현금적인 보상은 또 필요하지만 회사 조직 문화 자체적으로 좋은 문화들이 있고 여유가 있고 이랬을 때 좀 더 만족감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땐 그랬거든요. 저는 작은 회사도 다녀보고 대기업도 다녀보고 중견 회사도 다녀봤는데 아무래도 대기업의 그 복지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이직을 안 하죠. 거기에 젖으면 딴 데 가면은 복리후생의 수준이 굉장히 시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지라는 것도 연봉 못지않게 큰 입사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복리후생은 다양한데요. 첫 번째로 예전 회사에 있을 때는 회사 앞에 사우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우나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사우나 티켓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거는 한 2달 만에 문화상품권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저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초보 사장이었다니까요. 내가 좋으면 직원들도 좋을 줄 알고 사우나 가서 몸도 풀고 수면실도 있고 하니까 점심시간 이용해서 제 나름대로는 이게 배려를 했는데 우리 직원분들은 MZ세대 아닙니까? 사우나를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피드백을 듣고 바로 문화상품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매월 3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드려서 책도 사고 영화도 보고 문화생활을 이루시라고 드리거든요. 우리 직원들은 대부분 그 해피머니 상품권을 긁어다가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상품권이라고 해서 꼭 문화생활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명절 귀성엽이라고 하죠. 설날, 추석, 그리고 여름휴가, 여름휴가비도 있습니다. 작은 회사는 생기기 쉽지 않은데 우리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게 휴가 아니겠습니까? 여름휴가에 떠나려면 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또 휴가도 먼 데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보탬이 되고자 여름휴가비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연차를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직장인들의 연차 1년에 15일인데 이게 그냥 1년에 15일이 아니라 입사하고 나서 1년이 될 때까지 한 달에 하나씩 늘어나고 근데 1년이 되면 또 15개 바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1년을 다니고 그만두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11개만 썼어요. 만 1년을 다녔어요. 그럼 15개에 대한 거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고 지급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잘 챙기셔야 돼요. 옛날 라떼랑 이게 지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15일의 연차 외에 자기 생일, 창립기념일, 그리고 여름휴가 3일을 유급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생생 내면서 쉬는 날이 법정 공휴일 빼고도 20일이니까 한 달에 근무일수가 20일이잖아요. 주 5일째니까 한 달은 논다. 여름휴가도 최대 3주까지도 붙여서 해외여행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리프레시 할 시간이 저는 직장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여름휴가 연차 보면서 그 날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살잖아요. 저도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직장인들의 마음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예. 그래도 제가 창업하고 나니까 사용자와 근로자의 격차가 있긴 있더라고요. 입장 차이라고 하죠. 입장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근로자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로자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잘 알고 있죠. 그거 외에도 저희는 건강 증진비와 자기개발비를 분기마다 예산을 들여서 쓰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개발비는 자기가 어학이나 아니면 운전연수나 아니면 운동이나 뭐 여러 가지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교육비로 사용하시고요. 책을 산다거나 이런 것들도 구매처에 대해서 제한을 두진 않아요.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건강 증진비는 영양제를 산다거나 검진을 받는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데 또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야 건강하게 근로를 좀 열심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계약한 근로시간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동안 하는 거고, 만약에 초과 근무를 하셨을 경우에는 다음날 1시간 늦게 오시거나 빨리 퇴근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야근 수당을 따로 제공은 안 해드리고 탄력적으로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국가건강검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그건 사실 되게 간단한 항목이라서 받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없어서 저희는 매년 건강검진을 풀로 받게 해드려요. 20대, 30대가 받아야 되는 풀 검진이 있거든요. 뭐 초음파부터 모험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그 검진 병원이랑 해가지고 검진 센터에서 나와 있는 그 세트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나 저희 전 직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젊으신 분들도 잘 받으셔야 되거든요. 건강에 대한 부분은 제가 특히나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신적인 건강도 놓칠 수가 없거든요. 뒤에 지금 설명드릴 그런 내용들인데요. 심리 상담 서비스도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근로복지공단이라는 이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복리후생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EAP라고 하는 상담 서비스가 있는데요. 근로자 개인이 신청을 해서 최대 7회, 회당 50분, 60분 이 정도를 전문 심리상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아예 하루를 풀로 비워서 커피숍이나 이 회의실에서 우리 직원분들 돌아가면서 1시간씩 연마다 7회의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심리상담사님을 만난 적도 없고 연락처도 몰라요. 그 분이 직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제가 그분을 아는 사람이면 안 되겠죠? 혹시라도 비밀을 누설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심리적인 고민이 있잖아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심리상담을 해보면 건강하지 못했던 아팠던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듯이 심리도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 하다 보면은 근로 스트레스, 인간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젊으신 우리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에 대한 부분, 연애, 재테크, 집안에 대한 문제, 친구와의 관계, 스스로의 기분 변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분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여전히 정신이나 정서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미 골마 터진 다음에 약간 수습하기에 바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해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죠. 너무 과로해가지고 빵 터져버리는 뭔가 딱 끊겨버리는 듯한 그런 무기력증을 겪는 분들도 많잖아요.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번아웃 증후군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우울증 같은 건 정말 감기처럼 쉽게 찾아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장애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체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나라의 비용으로 충당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표는 못 받아요. 근로자만이 받을 수 있고요. 4대 보험을 들으신 분에 한해서 그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 좀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게 콘도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경쟁률이 세요. 저는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는 회사 자체 리조트 회원권을 갖고 있으니까 회원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랑 동일하게 대명 리조트, 무슨 리조트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리조트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어요. 좀 광클을 해야 되긴 하는데 완전히 그렇게 못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리조트를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심리상담을 해드리는 복리후생이 저는 전혀 투자가 되진 않았죠. 나라에서 해주셨으니까. 근데 시간과 장소를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제공을 해드리다 보니까 근무 시간 안에 내가 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요. 제가 없는 요일날 한다든지 어쨌든 저희 회사에 방이 따로 있으니까 막 옆에 듣고 있고 이러면 절대 안 되잖아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분들하고 상담이 끝날 때 꼭 선물을 준비해서 상담 선생님들 선물 드리더라고요. 그 선물은 또 제가 사드리고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 직원분들이 꼭 선물 사주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좋았다는 거죠. 그 선생님하고 라포가 형성되고 이랬으니까. 제 생일날은 선물을 바라진 않아요. 주지도 않고 저도 드리진 않아요. 그냥 저는 직원들하고 저와의 뭔가 막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생기면 서로 피곤하니까 저는 뭐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런 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지만 저한테 주는 건 제가 절대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 갔다 와서도 선물 금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부담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깔끔하게 우리가 서로 일하면서 좋은 관계를 쌓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복리후생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고요. 웬만한 건 다 말씀드렸고 제일 중요한 거 빼먹었네. 인센티브 제도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매년 4월에 지급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는 이제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는데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났으면 그 영업이익이 났으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정한 퍼센트 내에서 n분의 1을 합니다. 퍼센테이지 안에서 똑같이 나눠요. 직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눠서 우리의 회사의 이익을 같이 나눈다. 그 열매를 나누는 그 자체가 단돈 몇십만 원이 됐더라도 그거 자체가 회사를 다니면서 뿌듯하고 우리 회사가 이렇게 돈을 벌었고 그 회사를 우리 근로자들과 함께 나누는구나. 한마디로 보너스 같은 개념이니까요. 급여 외에 소득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가장 또 좋아하시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복지까지는 아니지만 정확한 평가의 가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당연히 진급도 해야 되고 연봉도 상승해야 되는 것이 기대하는 수준인데 이것들을 책정하고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작은 회사들은 주먹구구
대표식으로 대표 마음에 들면 넌 내가 마음에 드니까 연봉 올려줄게. 넌 나한테 시켰으니까 연봉 동결이야. 이렇게 감정적으로 결정하시는 회사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것만큼 형평성이 어긋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우리 MZ 세대들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절대 못 찾습니다. 저희는 평가 기준을 연초에 스스로가 정합니다. 그리고 퍼센테이지 같은 것들은 제가 어느 정도는 팀별로 가이드를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개인의 목표를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중 같은 걸 나누시고 목표 수준들 5건을 했을 때 몇 점 이런 식으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나눠서 KPI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하고요. 연말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또 중요한 게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근로를 하다 보면 사업성이라는 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자기 업무가 어떻게 보면 좀 바뀔 때도 있고 그래서 6월 달에 조정 기간을 갖습니다. 내가 연초에 세우는 이 목표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없어지는 목표는 아닌지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6월 달에 한번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12월에 다시 한번 평가를 받기 때문에 1년에 이 평가의 기준이 연초에 다 된다고 하면 되게 이제 부담스럽고 좀 신중해지기 마련인데 일단 연초에는 러프하게라도 잡아놓고 6월 달에 다시 한번 조정해서 연말에 자기 평가를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상사 평가를 하는데 상사는 이 사람한테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이미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잖아요. 정성적인 것은 상사도 평가를 같이 하는데 정량적인 건 이미 팩트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잘 체크했는지를 상사가 평가하는 것 뿐입니다. 정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 의견이 들어가긴 하지만 최대한 공평하게 그리고 부하평가, 상사평가, 동료평가까지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모 회사에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서 제가 이걸 진행할지 말지 좀 고민 중인데 이거를 공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익명으로만 또 남기고 필요하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윗사람한테만 잘 보일 수도 있잖아요. 팀장님이 막 팀원들한테 막 괴롭히고 힘들게 팀장한테는 잘하는데 옆에 동료들한테는 막다해 부서 이기주의가 팽배한다거나 그러면은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평가에 대해서 사실 참 완벽한 평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될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건 직원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평가 기준을 갖고 있는 것 자체도 독립후생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소소하지만 저는 우리 직원분들한테 잡일이라고 하는 청소나 이런 것들 절대 시키고 싶지가 않아서 이모님도 제가 고용을 해서 일주일에 2번씩 청소도 또 다 해주시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떤 사장님은 그래도 회사 청소는 직원들이 해야 된다. 그래야 애사심 길러진다라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또 동의합니다. 이사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살림살이 손이 야무른 직원들이 좀 많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조직 문화를 그렇게 해놨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서로 계약한 업무만 시키고 막 커피 타고 이런 거는 절대 안 시키죠. 저는 손님 왔을 때도 제가 커피 타드립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좀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신 사장님들이 더 많으셨으면 좋겠고 MZ세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요즘 젠더 이슈가 많기 때문에 젠더에 대해서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는 발언들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식 때 일 얘기하지 않는 것도 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식 때 좋은 얘기 많이 하세요. 우리 워크샵 어디 갈까? 우리 어디 놀러 갈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저희는 분기마다 한 번씩 꼭 워크샵을 하거든요. 근데 일하는 워크샵 말고 진짜 노는 워크샵. 게임을 하기도 하고 스포츠 활동을 하기도 하고 공방에서 만드는 활동도 하고요. 레고를 통해서 서로 팀워크하는 그런 활동들도 했었는데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다른 분들하고도 협업하기가 좋고 스스로도 또 자기 개발도 되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약간 일할 때 뭔가 땡땡이 치는 기분도 드니까 재밌게 소풍 가는 기분으로 갔던 것 같아요. 이런 워크샵 같은 것들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조직 문화와 관련해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싱가포르 구글에서 일하시는 제 지인이 있어서 한국에 오셨을 때 한번 와서 동기부여가 되는 강의를 해달라 해서 구글에서 일하는 방식이 어떤지 이런 얘기들 좀 해주셨고 조직 문화 강의 같은 것들도 해주신 분이 계셔서 조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나의 진로에 대해서 나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알아가게 되는 계기들을 가지고 워크숍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에 집중했을 때 곧 회사가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님들이 자기개발, 인재개발과 관련된 비용이 있어서 아낌없이 또 관심을 가지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워크숍 한다고 팀장한테 워크숍 좀 알아보세요 하지 마시고 대표님이 직접 스스로 알아보셔서 밥상 차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을 위한 일이 아니라 정말 진짜 워크숍을 위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또 회사 자랑도 하고 제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근로복지공단 꼭 한번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회사에 적합한 부분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회사를 참 운영하는데 쉽지 않죠.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멋진 대표님 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대표라는 말보다는 창업자 또는 파운더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실제적으로 개척했던 개척자 분들이시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는 개척 정신을 기업가 정신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창업 멘토링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